그 관점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무릎 재활 운동에 이걸 아무리 많이 해도 고관절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재활 이야기 세 번째,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주의사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특정 책이나 이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임상에서 경험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없는 내용이고 이후에 제가 임상을 하면서 수정 변경될 수 있고요. 반박 시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자, 무릎 통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진단되는 증상은요, 슬개건염, 장경인대 증후군, 거위발 건염, 요 세 개가 좀 일반적이고요. 다쳤을 경우에는 반월상 연골 손상이나 십자인대 파열이 있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도 진단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오늘은 부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증,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요거는 부상입니다. 다치는 건데 요거 두 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보상작용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 B 두 사람이 소파를 옮기는데 A가 힘이 없으면은 B가 많이 들어야겠죠. 그러다가 A가 완전 놓치면은 B가 혼자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통증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통증이 있는 위치는 여기지만 원인은 여기죠. 얘가 제대로 들어주면은 B가 알아서 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얘를 찾아서 얘를 고치는 방식의 재활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얘를 찾아서 얘를 해결하는 방식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 먼저 이해하시고요. 비슷한 의미로 다시 바꿔서 설명하자면은 천장에 물이 새는데 바닥을 닦는 것은요, 천장에 새는 거 고치지 않으면은 자꾸 바닥 젖겠죠. 재발한단 말이에요. 저는 물이 새는 곳을 찾아서 고치는 거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이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젖은지 상관 안 해요. 얘만 고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도 이 관점에서 무릎 통증을 설명드릴 거예요. 시작은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어떻게 고장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고관절을 축으로 돌려요. 그럼 골반이 돌아가면서 엉덩이 힘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숙이는 자세, 앉는 자세 동일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고관절을 잘 못 쓰면요, 흔히 다리 뻗어서 숙이는데 상체는 앞으로 숙여지는데 오히려 허리는 뒤로 가면서 당기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입니다. 고관절을 축으로 못 쓰니까 허리를 축으로 가슴을 밑으로 숙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골반은 뒤로 들어가면서 허리 쪽에 텐션이 걸리고 심하면은 햄스트링까지 당깁니다. 이게 고관절이 고장난 상태예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축으로 어디를 움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골반을 돌리니까 딱 잠글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골반을 못 돌리죠. 반대로 돌아가니까 골반이 풀려버려요. 여기서는 앞으로 돌리니까 앞쪽에 힘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앞으로 숙여도 오히려 힘은 뒤로 가죠. 패턴이 뒤로 넘어가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서 있을 때 이 발등 쪽에 딱 무게 중심이 실려야 되는데 앞쪽에 힘을 못 쓰니까 뒤쪽으로 넘어가는 패턴으로 바뀐다 했죠. 그렇게 되면은 몸이 뒤로 넘어가려고 해요. 뒤꿈치에 힘이 실리니까 엉덩이에 힘을 써서 버틸 게 엉덩이를 힘을 잘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상작용으로 엉덩이가 해야 되는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야겠죠. 이때 허리를 대신 쓰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자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입니다. 배가 내밀어지면서 허리로 걸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체형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무너져서 보상작용의 결과물인 거예요. 이때 엉덩이 쪽에는 힘을 전혀 못 써요. 배 쪽에도 힘을 못 쓰고 허리로 걸쳐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위로 가면 허리 통증이 되는 건데 무릎 통증으로 내려가는 기전은 이 상태에서 내가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어요. 그러면은 다리 쪽에 힘을 많이 써야겠죠. 어디를 쓰게 되냐면 원래 이렇게 기둥 역할을 해야 될 게 지금 고관절 골반 다 풀렸죠. 어디로 가겠어요?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발로 가기도 하고요. 여기서의 보상작용이 무릎이나 종아리나 발로 갑니다. 심하면 다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무릎을 쓰는 거죠. 고관절 대신에 무릎을 대신 보상작용이 생기면서 무릎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을 그림 하나로 설명하라 하면 그냥 이 상태예요. 고관절에서 풀린 게 원인, 무릎이 결과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무릎에 보상작용이 생겼어요. 근데 보상작용이 생길 때 다리 모양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고관절 못 쓰니까 무릎으로 보상작용이 가긴 갔는데, 자, 정면으로 가게 되면은 정면에 과사용이 되겠죠. 무릎 정면에 보상작용의 패턴이 일어나겠죠. 여기 통증이 생깁니다. 근데 고관절이 안으로 돌아갔어요. 내외전 됩니다. 여기서의 내외전은 고관절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내외전이 아니라 틀어진 내외전입니다. 좀 달라요. 그냥 내외전이 아니라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허벅지에 있는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좀 정면으로 나오겠죠. 요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있는 게 요렇게 가니까 바깥쪽에 힘이 많이 실립니다. 보상작용이 생겨요. 반대로 외회전으로 틀어졌어요. 그럼 안쪽이 상대적으로 정면에 오면서 안쪽이 과사용이 되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무릎에 보상작용이 있지만 고관절의 포지션에 따라서 보상작용이 생기는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진단명이 나오는 거예요. 정면에 과사용이 되면은 요렇게 슬개건염이 되는 거예요. 요 상황이 슬개건염입니다. 그리고 내외전 되면은 바깥쪽에 과사용이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은 여기 그 위치가 장경인대야. 장경인대 증후군이 되는 거고, 안쪽이 과사용이 되면은 안쪽에 있는 조직의 이름이 거위발건입니다. 거위발건에 염증이 생기니까 거위발건염인 거야.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어디로 보상작용이 가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면이 아프면 슬개건염, 안쪽이 아프면은 거위발건염, 바깥쪽이 아프면은 장경인대 증후군이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고치는 건 똑같아요. 제자리로 끼워지는 건 동일해요, 어차피. 그래서 어디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무릎을 드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큰 맥락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짓눌리는 거죠. 아까는 움직이면서 근육의 과사용 패턴으로 가는 거고, 그냥 서서 위아래로 눌리는데 여기가 못 버티고 밑으로 계속 눌려. 그럼 점점 내려앉겠죠. 내려앉으면서 뼈끼리 부딪히면은 뼈에 상처가 생기겠죠. 아까는 근육이나 힘줄에 상처가 생긴 건데.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나오는 거야. 진행되면 다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면은 보통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무릎을 새로 갈아 끼워도 이거 그대로 무너져 있죠. 무너져 있는 상황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무릎 통증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고쳤잖아.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상작용 설명드렸죠. 이 상황에서 B가 무릎이고요. A가 이제 고관절 골반입니다. 그러면은 무릎을 아무리 치료해도 고관절이 여전히 놀고 있어. 그러면은 무릎이 혼자 막 용쓰고 있는 상황 자체는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고관절을 제대로 들어줘야 무릎이 편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염증의 관점이 아니라 힘의 관점이에요. 치료는 보세요. 전통적인 무릎 치료 어떻게 합니까? 주사, 충격파, 시술, 수술, 마사지, 운동 다 어디로 봅니까? 무릎만 봅니다. 무릎에 주사 놓고 무릎에 충격파, 무릎 수술, 무릎 마사지, 무릎 운동. 고관절이 망가져서 무릎이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할 때는 잠깐 괜찮아지더라도 결국 움직이거나 무리하면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관점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무릎 재활 운동에 의자에 무릎 폈다 굽혔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 무릎만 굽혔다 폈다 하고 있지 이 상황에서 고관절 운동은 아예 안 되죠. 왜? 고관절의 역할은 뭐예요? 다리의 역할은 내 체중을 지지하는 거예요. 두 다리 한 다리 모두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 동작과 지지하는 동작은 아예 별개인 거예요. 이걸 아무리 많이 해도 고관절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관절을 세워서 정확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무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과연 이 무릎을 치료 안 하고 진짜 고관절만 해도 좋아지느냐?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받고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진단받았고요. 10분도 못 걷는 무릎 환자 3시간까지 걸어도 멀쩡한 수준까지 치료하는 거 영상 다 올려드렸죠. 제가 한 번 더 치료 케이스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세요. 장경인대 증후군하고 거위발건염, 슬개건염 이런 증상은요 사실 다 똑같습니다. 다 이 고관절을 치료하는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힘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무릎 통증의 원인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뭐 병원 홈페이지 되게 많죠. 그런 거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슬개건염의 주요 원인은 무릎을 무리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슬개건염은 무릎의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슬개건염은 슬개근에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막 축구나 이런 거 많이 하면 아프다는데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한다고. 반복적인 스트레스, 반복적인 자극, 많이 써서 아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마라톤 선수만큼 무릎 많이 쓰는 사람 없죠. 그러면 이 마라톤 선수들이 막 노후에 전부 휠체어 탑니까? 마라톤 선수 뛰면 뛸수록 막 무릎이 닳아가지고 막 쩔뚝거려요? 아니죠.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마라톤 선수는 나이 들어서 잘 뜁니다. 물론 부상을 당하면은 문제가 있지만
단순히 뛰는 걸 많이 한다고 해서 무릎이 고장나지 않아요. 단순히 많이 뛴다고 해서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사용이라니까 대부분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쓰면 좋아지느냐? 무릎 정말 심한 분들은요 10분도 못 걸어요. 아파서 못 걷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걸으면서 점점 무릎이 좋아져요? 아닙니다. 안 걸으면 또 안 좋아져. 안 쓰니까 더 안 좋아지지. 안 쓴다고 해서 딱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은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나쁘다는 그 전제가 틀린 거죠.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안 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고장난 사람은 안 써도 그냥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무릎 통증의 원인은요, 많이 써서 아프다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안 쓰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써서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잘 쓰면 좋아지는 거예요. 잘못 썼다는 게 뭐예요? 고관절이 무너지면서 무릎에 보상작용이 생기는 그 패턴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무릎만 보고 치료를 하니까 힘을 잘 못 쓰는 고관절 골반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재발이 자꾸 되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굳이 한 장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은요 이런 느낌이야. 힘이 없어. 힘이 없어서 잘 못 쓰면 어딘가 보상작용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상작용이 가는 거기에 통증이 생깁니다. 이 상황은 뭐예요? 내가 쓰면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체형적인 관점에서 내려간 걸 올리고 이게 아니라 힘을 못 쓰는 데를 찾아서 정확하게 힘을 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전신재활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무릎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부상이죠. 연골 손상과 십자인대 손상 패턴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제어를 해야 좋아지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체중이 위아래로 눌리는 관점이 아니라 요거는 조금 더 특정 움직임의 방향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해야 명확하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내가지고 무릎, 발목, 다른 것도 이어서 계속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